꼭 이렇게 맞아야 정신 차리지. 병원 이사장 정임이 뺨을 맞았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요. 며느리 서지연이 손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국 쏟는 게 한두 번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임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온 가족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 달 전 목요일 오후 2시쯤 박정임은 한빛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낡고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로 형광등 빛이 쏟아졌는데 종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자였는데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이사장님, 도윤 이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점심 약속 잡으셨대요. 중요한 말씀 있으시다고요. 알았어요. 1시간 후 강남 레스토랑이요. 정임은 서류를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1시간 후 정임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는데 눈이 부셨습니다. 10분쯤 지나 아들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32살이었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웨이터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무슨 얘기야?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결혼? 네. 누구랑?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쯤 돼 보이는데 얼굴이 예쁘고 옷차림이 깔끔했어요. 이름이 서지연이에요. 30살이고요. 뭐 하는 사람이야? 광고 회사 다녀요. 마케팅 팀장이요. 정임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집안은?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세요. 정임은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언제 만났어? 6개월 전이요. 6개월. 도윤이 정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정임은 아들 얼굴을 봤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네. 정말요? 사진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3개월간 미국 연수 가거든요. 그래. 네. 돌아오면 바로 약혼하려고요. 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 연수 다녀오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정임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사장실에 앉아 창밖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3개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 10시쯤 정임은 병원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환자들이 많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어디선가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액 검사 결과 언제 나오냐고요.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서지연이요.
지연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이 진하고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고객님,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몇 시인데요? 2시요, 3시인가요? 3시쯤이요. 그럼 3시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오후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지연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3시에 올게요. 그때 준비 안 돼 있으면 민원 넣을 거예요. 네. 지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접수 창구로 다가갔어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정임은 간호조무사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서지연을 쳤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광고 수상 경력, 프로젝트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SNS도 찾아봤어요. 지연 계정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도윤과 찍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두 환하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았습니다. 정임은 프로필을 봤어요. 거주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이요. 정임은 메모했어요. 그리고 다른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가정부 구인구직 사이트를 쳤어요.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가입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이순희로요. 등록을 마치고 구인 공고를 검색했어요.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인 가구, 주 3회, 시간당 2만 원. 올린 사람 이름이 서지연이었어요. 정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공고를 클릭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월수금 오전 9시 오후 2시, 청소 빨래 설거지, 경력자 우대, 주소가 나와 있었어요. 아파트 동호수까지요. 정임은 마우스를 지원하기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임은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임은 집 소파에 앉아 차갑고 딱딱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희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저 서지연인데요. 가정부 구인 공고 보고 지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 2시에요.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고 어두웠어요. 내일이면 지연을 직접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가정부로요. 정임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이었는데 화장이 은은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야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요. 정임은 옷장을 열어
수수하고 낡은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대봤어요. 평범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후 1시 반쯤 정임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뒤로 묶고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평범하고 지친 60대 가정부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에 정임은 삼성동 아파트 앞에 섰어요. 20층짜리 고급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에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정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고 깨끗했어요. 가구가 새것같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임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이순희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정임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경력이 10년이시네요? 네. 여러 집에서 일했습니다. 주 3회 가능하시죠? 네.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괜찮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청소, 빨래, 설거지. 가끔 식사 준비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정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집안일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실수 없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가끔 깜빡하시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수요일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저희 집 일은 비밀이에요. 밖에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수요일에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에 타고 앉아 백미러를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부 모습이 보였어요. 정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달 동안 지연을 지켜볼 거였습니다. 진짜 모습을요. 수요일 아침 8시 반쯤 박정임은 삼성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60대 가정부였습니다. 정임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9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어요? 현관에 실내화 있어요. 네. 정임은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청소부터 해주세요. 거실이랑 침실, 화장실이요.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는 베란다 수납장에 있어요. 정임은 베란다로 가서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청소기와 걸레, 세제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소파 밑과 테이블 아래까지 꼼꼼히 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정임 쪽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 거실 청소가 끝났어요. 정임은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는데 시트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침대 시트도 갈아주세요. 오늘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나갔습니다. 정임은 침대 시트를 벗겨 빨래 바구니에 넣었어요. 새 시트를 꺼내 침대에 펴고 모서리를 정돈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이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네. 화장실도요? 네, 다 했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울에 물때가 남았네요. 정임은 화장실로 가서 봤어요. 거울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그렇게 하세요. 정임은 걸레를 가져와 거울을 다시 닦았어요. 꼼꼼히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지연이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어요. 이제 됐어요. 네. 처음이니까 이해할게요. 다음부턴 한 번에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지연이 말했어요. 오늘은 점심 만들 필요 없어요. 나갈 거예요. 네. 설거지만 하고 가세요. 싱크대에 그릇 있어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봤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지연이 부엌 입구에 기대어 섰습니다. 순희 씨는 가족 있으세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은 뭐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결혼은요? 아직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 결혼하면 며느리 잘 봐야죠. 시어머니들 보면 며느리한테 참견 많이 하던데. 정임은 그릇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들 알아서 하겠죠. 맞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면 안 되죠. 정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세요. 금요일에 봐요. 네. 정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지연이 불렀어요. 아, 순희 씨. 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나이 드셔서 그런지 좀 느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부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의 말투가 공손했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사장실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한 정장으로요. 화장을 다시 하고 머리를 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이사장 박정임이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밤이 깊고 어두웠습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임은 그동안 서지연을 지켜봤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지적받고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전 정임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시험해 봐야겠어. 한 달 동안 지연은 말로만 무례했어요. 하지만 정말 본색은 아직 안 드러났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어요. 오늘 일부러 실수를 만들기로요. 그러면 지연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였습니다.
오후 6시쯤 정임은 지연 집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는데 뜨겁고 매운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다 됐어요? 네, 지금 가져갈게요. 정임은 국을 냄비에서 떠서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뚝배기였어요. 조심스럽게 들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정임은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려다 멈췄어요.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정임은 손목을 살짝 틀었습니다. 일부러요. 뚝배기가 기울었어요. 국물이 식탁 가장자리로 쏟아졌습니다. 붉고 뜨거운 국물이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임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요. 아! 정임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표정은 당황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지연이 멈춰섰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내려다봤어요. 식탁 위와 바닥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뚝배기를 바로 세우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지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임 옆에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이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쏟아진 국물을 계속 내려다봤어요. 테이블보가 젖어 있었고 바닥에도 국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이게 몇 번째예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모양이네요. 정임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지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정임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정임을 차갑고 날카롭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임은 지연을 봤습니다. 네. 못 들으셨어요? 지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라고요.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정임은 잠시 지연을 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정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행주를 가져와 식탁 아래 쏟아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위에서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닦으세요. 얼룩지잖아요. 네. 정임은 바닥을 계속 닦았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5분쯤 지나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정임은 식탁 위 국물도 닦았어요. 다 닦았습니다. 정임이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연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쓱 문질렀어요. 아직 끈적거리는데요. 다시 닦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임은 행주를 다시 적셔와서 바닥과 식탁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닦았어요. 10분쯤 지나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닦았습니다. 지연이 바닥을 확인했어요. 뭐, 그럭저럭 하셨네요. 정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어나 보세요.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앞에 섰어요. 지연이 정임을 똑바로 봤습니다. 버릇 고쳐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찰싹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정임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에서는 말로 안 배우는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요. 정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뺨이 아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어요. 지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울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서 있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지연은 잠시 정임을 보다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갔다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치우고 가세요. 네. 정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뚝배기를 씻고 접시를 치우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이 빨갛고 부어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뺨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손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게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얼굴이었어요. 정임은 화장실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정임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어요. 이제 충분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뺨에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선명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6주차 금요일 국소듬 계획 무릎 꿇고 닦으라. 명령 뺨 후려침 사진 증거 확보. 정임은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실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우아하고 단정한 정장으로요. 화장을 다시 하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한빛의료재단 이사장 박정임이 돌아왔습니다. 뺨의 멍은 화장으로 가렸어요.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엄마는 괜찮아. 연수 열심히 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정임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아직 6주 후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정임은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메모, 사진, 모든 것이요. 파일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도윤이 돌아올 때까지만요. 그때 모든 걸 보여줄 거였습니다. 확실하게요. 정임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지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오늘부로 가정부는 그만둡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짓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만둬줘서 고마워. 6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쯤 박정임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정임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달 만이었는데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 정임을 안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연수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요. 고마워. 정임은 상자를 받아 열었어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정임은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네. 너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당연하죠. 어머니랑 먹어야죠. 그래. 우리 둘이 먹자. 지연이는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다음에 보자. 오늘은 우리 둘이. 알겠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임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도윤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어머니, 제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지연이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다음 주에 약혼 준비도 하려고요. 정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네. 그 전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정임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지연이에 대해서. 도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3달 동안 지연이를 지켜봤어. 지켜봤다니요? 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정부로. 도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지연 씨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3달 동안 일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도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놓았어요. 이거 봐.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뺨에 손자국이 선명한 정임 사진, 팔에 붉은 자국이 난 사진, 무릎 꿇고 있는 뒷모습. 도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 씨가 엄마한테 한 짓이야.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느리다. 대충대충 한다. 무릎 꿇고 닦아라. 말로 안 배우는 사람은 때려야 한다. 도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왜 이런 짓을... 정임은 도윤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반해서 엄마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 도윤은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이런 걸 왜 혼자...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도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뺨을 때렸다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요? 정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덮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오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어떻게... 도윤아, 앉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도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도윤 옆에 앉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잖아요.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임은 도윤을 안아줬어요. 10분쯤 지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정임은 도윤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도윤은 파일을 다시 봤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파혼할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 집안도 똑같이 당하게 만들 거예요. 도윤아, 어머니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임은 도윤을 봤어요. 도윤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도윤은 파일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정임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조사할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 법무법인. 뭔가 있을 거예요. 도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서지연 아버지 법무법인을 쳤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하나씩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 도윤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지연이 아버지 법무법인. 작년에 탈세 의혹 받았었어요. 정임은 화면을 봤어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탈세 의혹 제기. 검찰 수사 착수. 근데 어떻게 무마됐네요? 도윤이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탈세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정임은 도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마. 아니에요. 빨리 해야 돼요. 도윤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밤 10시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임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마침내 화면을 멈췄어요. 찾았다. 뭐? 지연이 어머니. 대학 교수잖아요? 응.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정임은 화면을 봤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이 떠 있었어요. 대학교 교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근데 이것도 무마됐네요. 도윤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탈세 의혹 기사, 논문 표절 의혹 글, 모든 걸 저장했습니다. 이거 다시 파볼 거예요.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도윤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짓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정임은 도윤을 안았어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쯤 김도윤은 서재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차갑고 딱딱한 책상을 만지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모았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정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뜨겁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마셔. 고맙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밤새 뭐 했어? 조사했어요. 정임은 도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뭘 찾았는데? 도윤은 화면을 돌렸어요. 지연이 아버지 법무법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작년 매출이 15억인데 신고 소득은 8억이에요. 차액이 7억. 네. 그리고 이거. 도윤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 명단이 나왔어요. 작년에 격리 담당이 갑자기 퇴사했어요. 이유 없이요. 정임은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그만둔 거구나. 맞아요. 제가 오늘 만나볼 거예요. 조심해. 괜찮아요. 도윤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2시쯤 도윤은 강남 어느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10분쯤 지나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마르고 수척한 얼굴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남자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네. 이철수 씨시죠? 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탈세 증거가 필요합니다. 철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왜 그걸 드려야 하죠?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무슨...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철수 씨, 당신은 작년에 퇴직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죠?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어요. 퇴직금 삭감 이유가 업무 태만이었는데 실제로는 탈세를 거부해서였죠? 철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탈세 장부 정리하라고 했는데 거부하셨죠. 그래서 잘렸고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윤은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는 이미 증거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 사본이 있긴 합니다. 도윤 눈빛이 빛났어요. 어디 있죠? 집에요. 혹시 몰라서 USB에 담아뒀어요. 언제 주실 수 있어요? 내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철수 손을 꽉 잡았어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가 나가고 도윤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1시쯤 도윤은 철수를 다시 만나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검은 USB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법무법인 실제 매출, 신고 매출, 차액 처리네요. 모든 게 있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프린트했어요. 1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정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찾았어? 네. 확실한 증거예요. 정임은 서류를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검찰에 제보할 거예요. 익명으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니요. 도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논문 표절건도 파볼 거예요. 정임은 도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도윤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윤은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고 넓은 열람실이었는데 책 냄새가 퀴퀴하게 났습니다. 노트북으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지연 어머니 이름을 쳤습니다. 여러 논문이 나왔어요. 하나씩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도윤은 화면을 멈췄어요. 5년 전 논문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문학의 정체성 연구. 도윤은 논문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검색했어요. 여러 논문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6년 전 석사 논문이었어요. 제목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 도윤은 두 논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문장이 거의 똑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문장, 비슷한 구조, 같은 인용. 30페이지 중 20페이지가 거의 같았습니다. 도윤은 두 논문을 프린트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거였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았어? 네. 도윤은 서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임이 다가와 봤어요. 두 논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형광펜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똑같네. 네. 표절이 확실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거예요. 정임은 도윤을 봤어요. 도윤 얼굴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익명으로요. 정임은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도윤은 정임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알았어. 도윤은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대학교 윤리위원회, 언론사 모두에게 보낼 거였어요. 증거와 함께요. 밤 10시쯤 모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댔어요. 정임이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정말? 도윤은 정임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도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도윤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쯤 서지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차갑고 무거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이메일이 떠 있었는데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메일이었어요. 지연은 클릭했습니다. 지연아, 집으로 당장 와라. 급한 일이 생겼다. 지연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은 아버지 법무법인 앞에 섰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유리창이 햇빛에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사무실로 갔어요.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진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호는 서류를 지연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봐라. 지연은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 통보서였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탈세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지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누가, 모르겠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진호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증거도 있대. 무슨 증거요? 장부. 실제 매출이랑 신고 매출 차액 전부 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최소 벌금 10억. 최악의 경우 징역?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시잖아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변명할 여지가 없어. 지연은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작고 멀어 보였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그때 지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화면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대학교에서 연락 왔어. 지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논문 표절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조사 들어간대. 지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 증거도 있고. 지연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증거요? 엄마 5년 전 논문이랑 다른 석사 논문이랑 비교 자료. 지연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최악의 경우 교수직 박탈. 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논문 표절로 조사받는데요. 진호는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동시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진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집안을 노린 거예요. 지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흐릿하고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나야. 도윤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응, 만나자.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응. 30분 후 공원에서.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외투를 입었어요. 30분 후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어두웠는데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일어나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미국 연수 어땠어? 지연 씨. 도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응? 파혼하자.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나랑 결혼 못해. 왜? 갑자기. 도윤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연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봐. 지연은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뺨에 손자국이 선명한 여자, 무릎 꿇고 있는 뒷모습. 지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야. 지연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느리다. 무릎 꿇고 닦아라. 말로 안 배우는 사람은 때려야 한다. 지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윤은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집 가정부로 일했어. 3달 동안. 지연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 나는 무릎 꿇으라고 했지. 뺨도 때렸고, 도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몰랐어. 몰랐다고? 가정부인 줄만 알았어. 어머님인 줄은. 그게 중요해?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가정부든 누구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돼? 지연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웠어요. 파일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어요. 우리 끝이야. 도윤, 기회를 줘. 기회?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탈세 조사, 내 어머니 논문 표절 조사. 그것도 기회야?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너였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지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윤, 제발.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가로등 불빛이 차갑고 흐릿하게 지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쯤 박정임은 한빛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비서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서지연 씨요. 정임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들어오라고 해. 수진이 나가고 잠시 후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정임은 일어나 지연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아니,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몰랐어요. 가정부분이 어머님인 줄.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네. 가정부든 누구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은 지연을 계속 봤어요. 무릎 꿇으라고 했죠. 네. 뺨도 때렸고요. 네. 지연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정임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들어 정임을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정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바라고 왔어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용서요. 네. 제발. 지연이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임 앞에요. 제발. 도윤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임은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지연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3달 전 정임이 그랬던 것처럼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일어나라고요. 정임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말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연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근데 도윤이는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도윤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끝이라고 했어요. 정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다 무너졌어요. 지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탈세로 벌금 10억, 변호사 자격도 정지됐어요. 정임은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논문 표절로 교수직 박탈. 지연은 울기 시작했어요. 다 끝났어요. 모든 게. 정임은 지연을 봤습니다. 그날 무릎 꿇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무너진 순간이었죠. 정임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지연은 정임을 봤어요. 저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는 해요. 정말요? 네. 근데 그게 다예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망친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정임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게요. 10분쯤 지나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연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정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고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지연이 왔었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용서를 구하더라.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정임은 도윤을 봤어요. 엄마는 용서했어.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증오하고 살 순 없잖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안 해도 돼.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임은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끝났어. 복수도 했고 용서도 했고. 도윤은 정임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내 마음대로 해. 저는 지연이랑 다시 만나든 영영 안 보든 내가 정해.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전 안 만날 거예요. 알았어. 어머니한테 한 짓 잊을 수 없어요. 도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임은 도윤을 안았어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임은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시끌벅적했어요. 접수 창구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멈춰 섰어요. 지연이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정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어요. 지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정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간호조무사가 정임을 받습니다. 이사장님, 응, 아까 그분, 예전에 무례하셨던 분이시죠? 맞아. 근데 오늘은 정말 공손하시더라고요.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나 봐. 간호조무사가 웃었어요. 정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지연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요. 정임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복수도 용서도 모든 게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임은 다시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요.